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나 떨고 있니? 마두로의 말입니다. 마두로가 푸틴에게 SOS를 쳤으나 지금 푸틴은 마두로를 도와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럴 계제도 안 됩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결심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타격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다음 단계를 결심했다는 것인데요. 베네수엘라 영토 공격에 나설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베네수엘라 겨냥 다음 조치를 결심했다는 것인데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통령, 국무, 국방장관, 합참의장, 백악관에서 군사작전을 논의했습니다. 대통령, 부통령, 국무, 국방, 합참의장 모두 백악관에서 만나서 다음 상황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즉 베네수엘라 지금 영토 공격에 대한 지금 논의가 한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군의 군사작전이 임박한 것으로 전해진 베네수엘라를 겨냥한 다음 조처에 대해 어느 정도 결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자택으로 향하는 전용기 에어포스 1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어느 정도 결심했다라고 말한 겁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관리들과 군 관계자, 수석 보좌관들은 백악관에서 세 차례 모여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작전 가능성을 논의했다고 CBS 뉴스가 전했습니다. 회의에는 JD 벤스 부통령,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 피트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 댄 케인 합참의장 등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무장 범죄 조직과 공모해서 미국으로 마약을 밀반입하려 했다고 주장해 왔는데요. 마두로 대통령은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미국으로 마약을 밀수하는 베네수엘라의 마약 카르텔을 테러 단체로 지정했고요. 미군 자산을 카리브해로 보내 마약 운반선을 격침하기도 했습니다. 미군은 지난 2달간 카리브해에서 마약 운반선 21척을 공격해서 최소 80명을 사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또 항공모함 제럴드 포드 전단을 카리브해에 전개하며 베네수엘라 인근 미군 전력 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다음 조처를 어느 정도 결정했다.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베네수엘라의 추가 조치를 시사한 것으로 나오고 있고 군사작전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압박 수위를 한층 끌어올리며 군사작전 돌입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최근 카리브해 일대에서 군사훈련을 강화하면서 양국 간 긴장도 급격히 고조되고 있는데요. 미국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플로리다 마라라고 리조트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지금 베네수엘라를 겨냥한 다음 조치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결심을 했다고 밝힌 겁니다. 자, 지금 일각에서는 말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다음 단계가 베네수엘라 영토에 대한 공습 등 직접적인 군사 행동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백악관에서 잇따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베네수엘라 군사작전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중요한 인사들이 모두 참석을 했고요. 결국은 트럼프가 결심하고 베네수엘라를 타격하고 그 다음 조처까지도 다 지금 계획을 짜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영토를 공격한다는 것인데요. 그랬을 때 공격의 방법이 어떻게 되겠나라고 하는 것도 지금 과연 해상에서 미사일을 쏠 것인지 아니면 말이죠. 직접 영토를 점령할 것인지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말이죠. 자, 지금 마두로는 푸틴에게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좀 도와달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에도 SOS를 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푸틴은 크렘린은 마두로에게 등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니콜라스 마두로가 러시아와 강력한 동맹을 맺었다고 공개적으로 지금까지 주장을 해왔는데요. 미국이 압력을 가하는 가운데 크렘린은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지원하는데 서두르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 고위 관리들은 사실상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에 대해 단 한 건의 성명도 발표하지 않았고요. 세르게이 라브로포프 외무장관은 러시아가 베네수엘라를 외부 위협으로부터 방어할 의무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방어할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의 지금 자원이 고갈되었고 동맹국을 지원하는 러시아의 능력이 크게 제한됐다는 것입니다. 모스크바와 카라카스는 역사적으로 무기거래, 경제협력, 문화사업 등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포드함을 갖다 카리브해에 파견하고 군사력을 증강함에 따라 러시아의 실질적인 지원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푸틴이 개입하고 싶어도 러시아의 선택지는 제한적인 거라는 것이죠.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으로부터 러시아 영토를 방어하는 방공 시스템은 마비되었고 군비 산업은 최대 용량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지금 군비 산업은 지금 최대 용량으로 가동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자기 나라 전쟁하기에도 지금 급급한 거죠. 지금까지 러시아 행동이 확인된 것은 10월 말 카라카스에 착륙한 화물기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베네수엘라를 도와주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여력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상 도와주지 않겠다고 선언을 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말이죠. 트럼프가 이제 마두로 잡기에 나선다면 마두로는 잡힐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런지 마두로는 지금 평화 하면서 평화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하지 말자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좀 봐달라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이런 어떤 마두로의 계획은 하나의 전략이라고 보면 됩니다. 일단은 소나기는 피하자라는 것인데요. 이것이 먹히질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한테는 전혀 먹히질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보니까 말이죠.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것을 하나 물으면 끝까지 밀어붙이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 트리니다 트로바고와 합동 군사훈련을 가졌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그 베네수엘라를 치기 전에 트리니다 이 발음도 어렵죠. 트리니다드 토바고, 토바고라는 나라죠. 여기에 하고 합동 군사훈련을 갖는 등 지금 베네수엘라를 공격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마두로는 13일 수도 카라카스에서 집회 중 끝없는 전쟁은 더는 안 된다. 부당한 전쟁은 더는 없다. 라고 하면서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 평화가 좋다. 리비아는 더 안 된다. 아프가니스탄도 더 안 된다. 라고 하면서 트럼프하고 싸울 뜻이 없음을 트럼프가 우리를 쳐들어오지 말라. 이렇게 계속해서 읍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두로가 떨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마두로가 떨고 있다. 나 떨고 있니? 이런 얘기인데요. 분명히 이제 트럼프는 공격을 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아무도 지금 베네수엘라를 그리고 마두로를 도와줄 나라는 그리고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미국한테 찍히면 말이죠. 끝장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트럼프가 아무나 치는 것은 아니죠. 나쁜 놈들, 범죄자들을 치는 거죠. 자, 범죄자는 떨 수밖에 없겠죠. 나 떨고 있니? 강신업 TV입니다.